문장을 띄어쓰기 단위로 나눈 것을 어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매우 푸르다 3어절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라는 조사를 따로 분리해서 나누면 낱말로 나누게 된 겁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이니까 최대한 나누되 뜻을 못 알아보기 전까지 나눕니다. 하늘을 더 나누면 하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의미가 깨져버립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매우도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습니다. 다는 문장의 종결을 알려주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형태소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푸르는 이걸 따로 분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이, 매우, 푸르, 다 라고 형태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예문들을 보고 형태소로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귤은 하나의 낱말이면서 하나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립은 다른 말의 도움 없이 홀로도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존과 상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립하는 형태소는 의존이 아니며 의존하는 형태소는 모두 자립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실질 형태소와 상대되는 말은 형식 형태소입니다. 실질 형태소는 그 말에서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이라는 뜻입니다. 어근은 단어의 중심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귤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이 다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의미가 아닌 형식 형태소입니다. 손, 발, 손이라는 실질 형태소와 발이라는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 형태소는 없습니다. 오가다라는 말은 오다와 가다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오다라는 오, 실질 형태소이고 가다라는 가, 실질 형태소입니다. 역시 다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형태소입니다. 그런데 오가다는 따로따로 홀로 설 수 없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귤처럼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말, 바로 다와 같은 말들이 꼭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의존 형태소들은 이렇게 줄표가 붙습니다. 푸르 옆에 줄표가 붙음으로써 의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뛰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뛰다, 놀다. 실질적인 뛰, 실질적인 놀. 그렇지만 둘 다 자립해서 쓸 수 없는 의존입니다. 파랗다라는 말을 형태소로 쪼개보면 파랏 하고 형식적인 다 쪼갤 수 있습니다. 파하고 랏을 쪼개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습니다. 역시 파랏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의존입니다. 다가 붙어야 됩니다. 새파랗다에서 새는 무엇일까요?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파랗다라는 실질 형태소를 더욱더 의미를 강하게 해주는 접사입니다. 접사는 다른 말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형태소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 바로 실질 형태소인 어근에 달라붙어서 의미를 더해줍니다. 단어들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가 있는 반면 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과 어근이 붙은 합성어, 또
어근과 접사가 붙은 파생어가 있습니다. 접사가 붙은 것들은 전부 파생어입니다. 바나나는 하나의 단일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습니다. 책가방은 책과 가방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책이라는 어근과 가방이라는 어근으로 붙은 합성어입니다. 풋과일은 과일이라는 어근과 풋이라는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입니다. 과일이라는 실질적인 어근에 풋이 붙어서 덜 익은 과일이라는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풋이 접사라서 파생어입니다. 지우다라는 어근에 개라는 접사가 붙어서 지우는 물건이 됩니다. 파생어입니다. 멋이라는 실질적인 어근에 쟁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됩니다. 솔이라는 어근과 나무라는 어근이 붙어서 어근 합성어입니다.